안녕하십니까. 배워야 산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어느덧 벌써 이제 4강이 지났고 5강째입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을 좀 알아보고 미적인 관점, AI, 로봇, 지난 시간에는 2차 전지, 폐배터리 등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도 접항 중에서 좀 빠진 게 이제 반도체, 자동차. 마지막 강의는 다시 거시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처럼 반도체를 준비해 봤는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죠. 예상은 했었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좀 관망세가 있었는데 주말 동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내일 명예의 복귀가 있으니까요. 해프닝으로 좀 지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같은 사태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로 이제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들 계신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어 있는 금산분리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는 좀 사정이 틀리다. 금융위기로는 전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5강째입니다. 이제 반도체를 좀 다뤄볼 시간이 됐는데 소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상당히 자료를 많이 지웠다가 늘렸다가 여러 번 반복을 좀 했습니다만은 주어진 시간 50분 동안 과연 얼마만큼의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력과 파급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고민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주제는 최악의 업황 반도체, 그러나 배신은 없었다. 위의 주제는 현재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요. 지금 최악의 업황입니다. 밑에 주제는 과거죠. 주식이 항상 과거 통계치를 기반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보면 반도체도 업황이 안 좋았던 분명히 주기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일명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무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장 큰 국가 산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섹터입니다. 참 여기만큼 안정적이고 투자처가 좋은 데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이고 프리미엄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도체의 주기에 결국은 사이클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클을 누가 잘 타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에 관한 투자 포인트 또 수익률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차트 모습까지 또 종목별로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첫 주제인데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를 우리가 좀 거시적인 걸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답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목은 이미 적어놨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분명히 반도체는 최악의 업황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최악의 업황인데 주가는 최악이냐? 이미 다 반영된 것 같아요. 또 내지는 ING로 진행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반도체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상단을.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2차 전지 저 위에 있죠. 상단이 2차 전지. 이 상단의 허들 차이인 것 같아요. 반도체는 지금 업황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에 관해서 어찌됐건 무엇이 됐건 여기까지 이제 갔다는 건데 과연 반도체가 이 상단의 허들을 넘고 갈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이게 포인트죠. 그럴 거면 어디가 좀 안 좋았고 우리가 아픈 부위를 치료할 때는 어디가 좀 안 좋았고 그 아픈 부위가 과연 치료가 될지 말지 우리가 이제 그 병에 걸려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생활병이라고 하죠. 잘 낫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나을만 하면 또 아프고 나을만 하면 또 아프고 반도체가 그렇게 돼버리면 주가 상승이 안 나오겠죠. 그럴 거면 어디가 아팠는데 어느 섹터가 어디 부분이 안 좋았는데 과연 그것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시장의 지금 현 위치는 과연 반도체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느냐 또 반도체 종목들은 요즘에 종목권 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과연 종목 상승은 없었느냐 여기를 기계를 좀 해봐야 되겠죠. 우선에 반도체가 이제 동이 트시기 전에 가장 어두운데 반도체가 먼저 살아나려면 가장 민감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있다가 제가 섹터별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 IT 수요인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가장 민감한 거 IT. 우리가 요즘에 IT 기기를 안 쓰는 사람이 주변에 없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보시는 TV도 IT, 휴대폰도 IT, 태블릿 IT, 컴퓨터도 IT.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기가 미국만 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 속에 IT 수요 회복이 아직까지는 미진한 단계입니다. 이제 터널을 막 지나가고 있어요. 과연 뭐 갑자기 미국 얘기가 툭 튀어나왔는데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 아니라고 하죠. 연착륙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코노미스트들이나 IB 투자 또 전문가들은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미국은 경기 침체다. 연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IT 수요가 회복이 미진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도 경기 침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뭐 이번에 중국 양해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양해로 인한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단지 이제 기대감이 있다면 중국 쪽에서 역시나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은 GDP가 30%죠, 부동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신박한 내용들이 좀 나온다면 상당히 철강이라든지 뭐 단기 급등 정도는 경기 부양적 바람과 맞물려서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를 부추길 만한 그 내용들이 양에 좀 있었느냐. 언뜻 지금 기억나는 것도 저출산 문제. 뭐 부동산에 관해서 뭐 규제 완화는 하겠지만 깊숙이 개입하진 않겠다. 뭐 이런 내용 등등. 그리고 올해는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만 진행하겠다. 별로 그렇게 소비를 막 진작하고 경기 부양책이 정말 도드라질 정도의 양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따른 물가 상승 걱정 우려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중국 양해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가항공사들 꾸준하게 반등하고 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인수 소식도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았지만 리오프닝이 뭐 작년 말 연초같이 뜨겁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것도 소비의 일환이죠. 그 다음에 중국 IT의 수요 증감률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중국 시장이 인구도 많고 뭐 중국, 인도 뭐 중국은 제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어찌됐건 신흥국 시장의 IT 강자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IT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인구수도 많고. 그런데 글쎄요, 중국은 상당히 아이폰들이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IT 수요 증감률이 4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월이죠.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겠지라는 투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 또 했죠. 11월 이후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IT 수요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IT에 반도체에 가장 민감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IT 수요. 이것은 아직 지금도 회복 국면 내지는 회복되지는 않았구나. 이걸 거시적인 관점으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휴대폰 뭐 고장나면 바꿔야 되겠죠. 고장나면 바꾸는 게 맞는데 좀 더 쓰죠.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돈도 있고 좀 융통할 상황도 되고 이러면 막 바꿔서 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IT 기기들이 궁극적인 것은 싸지 않다는 겁니다. 휴대폰 특히나 이제 Z 플립, Z 플립을 절대 비난하는 건 아니고 저도 Z 플립 1부터 3까지는 사봤는데 Z 플립 4는 안 샀어요. 네. 일단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내가 뭔가 전문가로서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내가 써봐야 된다. 그러니까 안 써보고 뭐 어떤 사람이 대회가 있어요. 근데 대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대회가 어떻다더라. 저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해보지 않았는데 그거는 일명 방에서 어떻게 보면 앉아서 그냥 내용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IT 기기를 사가지고 뭔가를 이건 기능이 조금 이렇구나. 이거는 기능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구나. 이런 걸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가예요. 스마트폰들이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초기만 해도 200 얼마씩 했죠. 그러니까 휴대폰도 이러한 지연적인데 다른 IT 기계들이 오히려 결코 뭐 비싸면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측면인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삼성전자 노트북, 좀 휴대폰들, 이렇게 좋은 것들 보게 되면 태블릿 PC들 거의 몇백만 원씩 갑니다. 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요즘에 또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차트들을 보면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인데 차트 해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늘 정보의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은 전문가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나운서님들, 앵커님들, 캐스터님들이 하는 거예요. 정보의 전달을 하는 것이 방송국이면 여기에 나오는 패널 전문가들은 그 정보를 추론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명확한 뷰를 김민준의 생각은 저렇구나. 다른 전문가의 생각은 저렇구나.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니즈가 맞는 성향들이 또 뭉치는 게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에요. 그러면 해석은 일단 잘해야 되겠죠. 지금 배워야 산다 시간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물가, 고정가격 동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DDR5는 아직 안 왔으니까. 익스체인지 들어가면 정말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거를 이제 여기 뭐 참고 자료 써있네요. DRAM 익스체인지 여기 하이투자증권에서 참조해가지고 만든 건데 DDR 지금 4죠. 현물 가격, 고정 가격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이 뭐죠? 현물 가격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지금 내려왔어요. 더 내려왔겠죠. 6월이 좀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고정 가격, 현물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정 가격도 당연히 계단식으로 쭉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뭐 현물 가격이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해줘야지만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하나 뺐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우리 PD님도 아실 텐데 DX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체인지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제가 오늘 왜 뺐냐면 자료를 계속 고심하다가 이제 DXI 차트를 그냥 제가 그려볼게요. DXI 이제 익스체인지 들어가게 되면 올해 출하량하고요. 출하량이 이제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재고가 많이 쌓였으니까 잘 팔리려면 2배로 팔려야 되잖아요. 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예전에 1,000원 하던 게 지금 500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2배로 팔려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출하량이 2배로 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DXI 지수 이제 그림인데 DXI 지수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 이제 해석을 좀 하기에는 너무 분분해서 분명히 현물 가격의 고정 가격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DXI 지수가 좀 오르고 있어서 과연 이 차트가 시장에 좀 D램 반도체나 낸드의 가격 턴을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어쨌든 합성 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XI 지수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늘 열의가 넘쳐서 아직까지 이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은 하락 추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모습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계를 냈어요. 그러면 아까 왜 이제 반도체가 잘 안 되느냐? 지금 하락 추세인데,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좀 써왔는데 우선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PC, 태블릿, 서버,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전장, 뭐 다 들어가요. 반도체는. 그런데 PC를 일단 갖고 와봤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 자, 어떻습니까? 지금 24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쯤 있어요. 저희가. 이 굉장히 그림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제로입니다. 우리 2020년에 어떻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죠. 20%. 네. 자, 4년 전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네. 자, 2012년에도 바닥 찍고 다시 반등하면서 일단 내려왔고요. 이때도 교체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만에 반등. 그리고 다시 누르면 반등.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지나고 나서 쭉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에요. 근데 2024년에 지금 수요 회복이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전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을 때 여기죠. 다시 올라왔던 그 지점.
그게 2024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전방 수요. 반도체가 필요한 PC, 서버 등등 IT 전방 수요가 좋지 않구나. 그런데 그 전방 수요가 언제쯤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런데 귀결은 이제 돼 있습니다. 각 전문가,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 분석치들이 이 전방 수요 회복.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습니다. 증시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주도주에 절대 베팅을 못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증시가 안 좋을 거야. 그러면 테마단이 계속 불거든요. 주도주 반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증시가 계속 안 좋다. 경기 회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 회복이 안 된다. 국가 산업의 주역들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베팅을 할 수는 없어요. 네. 항상 시험도 합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진행하지만 결국은 IT 전방 수요는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기결해야죠. 여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하우죠, 하우. 여기를 어떻게. 한번 잡아봐. 반도체를. 이렇게 고민이 이제 되는 찰나인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여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이후에 이게 떨어졌던 모습들. 여기를 좀 기억하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장인데. 지금 동의통이 전에 가장 어둡다를 하고 있는데 이 4분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4분기 PC 출하량, 스마트폰 출하량 모두가 안 좋았어요. 네. 어찌됐건 미국이 인위적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만든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앨런 재무장관 이야기도 나와가지고 봤는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 그 SVB 사태로 인해서 오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예금 공세 살려줄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미국 경기 침체인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확실한 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채권.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금리 인상 때문에 벌어진 사태인 겁니다. 속칭 채권이 자꾸 하락하니까, 채권이 휴지가 돼가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단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안전장치들을 좀 해놨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C, 스마트폰도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네. 금리 인상으로. 그러면 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여기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대로 도대체 어디가 암이 퍼져 있느냐.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로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금리 인상기에 돈이 없다. 소비를 못하지. 자, 다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PC의 OEM 업체들의 그 PC 램 재고 수준이 약 8주에서 10주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는 재고가 좀 쌓여 있죠. 소진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 차트 모습을 보면서 답을 냈어요. 뭐라고 냈죠?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도 가격 하락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귀결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DXY 지수는 생각하지 말기로 하고요. 네. 익스체인지 들어가면 지금 DXY 지수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상당히 위로 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 보지 말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아직도 하락 중이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하냐? 생산도 출하도 좀 자제하고 재고 축소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 문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코로나가 만든 버블 후유증. 여기까지만 가면 늘 응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공부를 잘하려면 문제가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보통 사이클이 지금 1년부터 5년 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확장됐다가 확장됐다가 다시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요. 이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갑니다. 이 주기만 조금 바뀌고요. 유동성이 확장됐다가 축소되는 이 과정으로 가는데 그때 여기 앞에를 좀 지우면 결국은 이 버블이 다 만들어져요. 언제? 이 유동성 확장 때.
여기서 이걸 얻어가야죠. 단지 어떻습니까? 팬데믹, 코로나로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유동성 확장이 더 크게 됐죠. 그러니까 버블 후유증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가님 코로나가 없으면 이런 버블 후유증이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그래도 와요. 네. 경제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주식도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조건 옵니다. 네. 단지 이번에 팬데믹 같은 사태가 아니라면 조금 그 후유증이 덜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자본주의 시장에 늘 말씀드리지만 개입하는 것은 일장일단 있어요. 저는 일단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이렇게 규제 자체를 해가지고 좋을 게 없고요. 네. 단지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규제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규제는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주식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팬데믹이 만든 코로나가 만든 후유증이었어요. 결국은. 그런데 2023 전년 대비 올해 역성장 전망입니다. 네, 반도체. 공급 과잉이 있고요. 아까 뭐 8주에서 10주가 재고가 쌓였으니까 소비 심리 안 좋죠. 네. 여러분들 뭐 IT 기기만 안 바뀌나요? 옷도 요새 뭐 그냥 입던 거 입습니다. 전방산업 악화? 제가 물음표 달아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산업별로 상이에요, 추이가. 자, 여기는 여러분들 PC, 태블릿, 서버 그냥 IT의 종류들입니다. IT 종류들. 그죠? 여기는 둔화예요. 근데 여기는요. 친환경차, 차량용 반도체. 옛날에 차량용 반도체, 옛날도 아니죠. 작년이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있었습니다. 사전 예약은 엄청 받았어요. 뭐 현대차 아이오닉이라든지 EV6라든지 엄청나게 사전 예약 받아서 완판됐어요. 완판됐는데 차 주문하면 전기차 그때 빨리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일명 우리가 이제 깡통차라고 하죠. 기본 옵션 모델차. 그 차량만 빨리 나올 수 있고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안에가 전부 다 전자기기잖아요. 자동차 안이.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수급난 완화의 역대 최고 수출입니다. 지금. 그러면 반도체가 여기는 지금 잘 간다는 거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틈새 시장 공략을 시작했죠.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돈이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크게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틈새 시장 공략이라도 지금 해야 돼요. 어찌됐건. 왜 해야 되겠습니까? TSMC를 잡으려면 틈새 시장 공략이라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는 지금 섹터별로 좋아졌어요. 네. 근데 위쪽 IT는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반도체가 좀 심화가 돼 있느냐? 여기는 섹터별로 좋긴 한데 워낙 PC, 태블릿, 서버가 크다 보니까 무역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나라 알 거예요. 2차 전지가 제가 늘 말씀드린다. 오른쪽 어깨가 지금까지 반도체였다면 왼쪽 어깨는 뭐 2차 전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다 전부 다 이러면 좀 섭섭할 것 같고 자동차가. 네. 산업 수출의 역군이 누구냐 도대체. 네. 이러면 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죠. 근데 이제 섹터로 기업으로 보자면 네, 산업 수출의 역군. 지금까지 반도체였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반도체예요. 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삐걱거려요. 네.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 무역이 안 좋다는 거죠. 네. 여기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램 고정 가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2월까지인데 딱 2월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1월부터 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DXY 지수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정말 그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오면 좋을 텐데 관세청을 들어가 봐도 무역협회를 들어가 봐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 디램 고정 가격이 일단 나와 있는 게 보면 전년 동기죠. 전년 동기에 1월에 3.4불 정도였습니다. 지금 2월에 1.8불이에요. 약 80%가 내려갔어요. 고정 가격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배추랑 무만 팔진 않죠. 매출 구성표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TV, 가전, 스마트폰 뭐 등등.
그러니까 좀 타격이 덜하지만 하이닉스는요. 이렇다 보니까 직격탄이에요. 자, 뭐 이게 배추, 이게 무고, 이게 배추라고 하겠습니다. 디램이 무고, 이게 배추. 낸드 고정가는요. 작년에 1월에 4.8불이었어요. 근데 올해 2월에 4.1. 낸드가 좀 낮긴 낮죠. 그래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낸드는 좀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한 15%?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를 정보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하이닉스의 적자 가이던스가 딱 나와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단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자, 빠르게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팬더백이 만든 버블 후유증. 그 버블 후유증이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때 팬데믹 때 집에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에서 영화 보는 시대도 이제 만들어졌고 정말로 뭐 OT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뭐 넷플릭스, 티빙, 뭐 디즈니 각각 이제 본인들이 맞는 어떤 그 채널들 돈 내고 보죠. 지금 주변에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팬데믹 때 다 달라진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냐? 그렇게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고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해요. 이거 완전 필수제예요.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이터 센터니 PC니 뭐니 컴퓨터니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영상회의도 해야 되고 많이 필요하죠. 막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반도체 수출이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네. 최고 실적.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운칠기삼.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굴지의 글로벌 세계 노원 그룹이죠. 그런데 이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단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 이 기저효과는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50만 팔릴 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90, 100이 팔렸다고 보는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연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팔렸을까? 2022년도에. 저는 그랬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차트 모습을 좀 보면 돼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섹터를 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봉입니다. 연. 네. 연봉인데 자 쉽습니다. 여기가 2021년이고요. 이게 2022년입니다. 지금이 2023년입니다. 간단하죠? 여기는요. 2020년. 살짝 2019년에 머뭇거렸어요.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등등 머뭇거릴 때는 있었습니다. 연봉을 이렇게 쫙 보시게 되면 머뭇거리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5일선, 10일선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봉으로. 작년에도 이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석해 보면 이 차트 모습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구나. 먼저 해석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급증했구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라고 뭐 쓰겠습니다. 팬데믹. 그 후유증을 버블이 끼다 보니까 그죠? 시켜야 돼요. 뭐 그냥 여지없이 시켰습니다. 싹 그냥 뭐 시켜버렸죠. 그런데 올해 어떠냐? 지금 올해가 여러분 3월이에요.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3월입니다.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올해 음봉입니까? 올해 지금 15%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결국은 2020년, 21년, 22년 가파르게 올랐던 효과. 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아래 꼬리가. 그리고 여기
아랫꼬리를 작년에 맺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줄을 그어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보면 한 2460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무슨 질문을 드릴까? 같이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TV 집에서 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피디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요 작년에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이걸 이제 종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2460이 원래 정상 수치 아닐까? 코로나가 없었다면. 반도체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갔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는 뭡니까? 코로나로 인한 버블. 전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버블을 식혀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은데 다들 이런 이야기만 해요. 뭐 IT 업황이 안 좋다. 압니다. 소비 심리가 안 좋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네. 이런 거보다도 지금의 과연 반도체가 적정한 레벨 수준이냐 아니면 과대 낙폭이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저는 냉혹하게 말씀드려서 오버슈팅 했다고 봐요. 오버슈팅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좀 내려와야죠.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여기도 과열이야? 여기도 과열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까지 떨어지죠. 이렇게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상황에서 1400포인트가 빠져야 돼요. 이거 가능?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차트 모습을 빠르게 봐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보시죠. 이걸 좀 끄고 와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볼 거냐? 미국 종목입니다. 인텔 모습을 좀 볼 거예요. 이제 곧 인텔이 올 거니까 사파이어 레이즈가 5월에. 자, 인텔 주가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줄여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인텔 주가 모습이에요. 2021년도고요. 2022년도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여기 있어요. 지금. 인텔이 여기 있는데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빠진다. 1400까지. 그러면 인텔 주가는 현재 지금 27불 정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 14불 돼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미국도 국가산업이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래서 이미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단지 우리가 궁금한 거 언제 업황이 턴이 되겠느냐. 이제 이걸로 이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업황 턴. 다들 여기를 보는 겁니다. 뭐 탁 어렸을 때 우리 손바닥에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철수가 탁 오늘은 왼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 뭐 전문가들마다 나와가지고 업황 턴은 언제 됩니다. 이거 맞출 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2분기 때 업황이 될 것이다. 하반기 때 될 것이다. 3분기 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모두 다가 시기는 다르지만 업황 턴이 된다는 데는 동일합니다. 시기만 다르지 모든 리포트가 그렇습니다. 업황은 돌아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전 증권사 반도체 리포트를 거의 다 읽고 왔습니다. 30개 정도를 읽고 왔는데 다 업황이 어둡다. 힘들다. 그런데 전부 다 업황 턴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닥은 찍었고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결국 이게 문제잖아요.
이 관세청에서 가져온 건데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출도 봐야 되니까 무역 수지 안 좋습니다. 숫자 볼 필요 없고요. 수입 금액이 더 큽니다. 수출 금액보다. 당연히 무역 수지가 안 좋죠. 경기 침체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좋은 쪽 섹터를 공략해 보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달 거 보면 2차 전지가 8.7이었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2월입니다. 지금 2월. 좋아요. 더 올라왔어요. 자동차 여전히 좋습니다. 역대 1위입니다. 수출 증가율 좋아요. 근데 주가 아직 못 갔어요. 힌트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가 아직 못 갔어요. 네. 여기는 갔어요. 자, 뭐 여기 쪽도 조금 힘 좀 썼네요. 일반 기계 쪽도. 석유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석유 화학하고 석유 제품하고 완전 틀립니다. 쉽게 말씀드려 금호석의 엠비라텍스 석유 제품, NCC 석유 화학이에요. 네.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도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 항상 교체 수요. 이 교체 수요가 발생한 섹터. 여기 반도체입니다. 여기도 지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이제 턴이 될 것이냐. 그걸 쪽집게처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다 하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렁실하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업황이 돌아선다는데 부정하는 쪽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봐도 마찬가지. 네. 반도체가 못 돌아선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반도체가 못 돌아선다. 시가총액 상위가 바뀐다는 뜻이고요.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뀐다. 대한민국 국가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무역의 생태계가 바뀐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기에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글로벌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2차 전지보다 더 높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요. 전기차를. 차를 몰아요. 그거 하나잖아요. 반도체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 제 안에는 방송용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링이 꼽아져 있습니다. 이어폰,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접목 요소가 실생활에 반도체가 훨씬 포진이 많이 됐어요. 그 캐파는 훨씬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관점, 안 좋은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자, 무역도 안 좋고, 코로나 나온 후유증이었고, 전방산업도 안 좋고. 근데 나아질 거라는 희망. 근데 희망 갖고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디가 나아질 거냐? 응? 어디가 좋아지는데? 기업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놔둬도 알아서 할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저희들에게 배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뭐 탤런트 뭐 전원주 씨인가요? 네,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맨날 그랬죠. 하이닉스에 자기는 몇십 년 보유해가지고 돈을 떼부자가 됐다. 선생님 출신이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이제 하부 기업들이에요. 반도체 어떤 생태계 조금 대장 밑에 있는 사람들. 결국 공격을 어디로 해야 될까? 전략 전술을 어디로 펼쳐야 될까?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쪽, 그리고 변화 바람이 불고 있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저는 당연히 여기라고 봅니다. 당연히 여기라고 봐요. 네. 뭐 여기다 조금 더 추가해보면 비메모리. 그 다음에 고부가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 여기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기. 파운드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 반도체의 어떤 구조 자체가 파운드리 공정 기술이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회사가 고객 중심이냐 여기서 삼성전자가 좀 차이가 나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뭐 고객한테 함부로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아니고요. TSMC는 종합 반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TSMC에 갖다 뭘 맡겨요. TSMC는 붕어빵 틀에서 붕어만 찍어주면 돼요. 자, 이번 붕어는 호빵맨으로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찍어줍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다 보니까 뭘 맡겨요. 그러면 약간 기술 유출 우려. 이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한테 맡기면 삼성전자가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나중에 비스꾸리하게 찍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 저는 대표적으로 이번에 삼성전기가 애플 물량을 철수한 이유도 거기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 삼성전기 물량 누가 가져갔죠? BH가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약간 TSMC에 처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생태계입니다. 지금의 생태계가 뭐냐? 메모리 랜드냐? 제가 봤을 때 메모리는 장담하거나 좀 더 갑니다. 네. 왜냐하면 AI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로봇이 아니고 AI는 뭐라 그랬죠? 인공지능이라 그랬어요. 이게 저도 이제 전문가지만 공부를 해가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AI가 얼핏 보면 시스템 반도체 영역일 줄 알았는데 메모리예요. 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산 능력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대가 약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뭐 명줄, 고객의 니즈 이런 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1위잖아요. 결국은 이 생태계를 빠르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태계를 따라가는데 어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DSP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뒤에 이제 종목도 다를 건데 저는 여기라고 봐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음식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패키징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자, 케이크를 포장합니다. 케이크를 별 모양으로 포장도 하고 별 모양도 찍어내요. 근데 어떤 데 가니까 그냥 동그랗게 네모 박스에만 계속 찍어내요. 식상하죠. 그 기술력 차이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앞으로 디자인 시대입니다. 최적화. 그리고 여기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후공정 테스트.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요. 앞으로 이 패키징 테스트하고요, 후공정 업체의 역할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아지느냐?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서비스와 반도체 통합 흐름으로 안 갔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서비스하고 반도체 통합? 이게 뭐지? 이렇게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온 거예요. 서비스와 반도체를 통합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조가. 예전까지는 이론화 과정이었습니다. 서비스하고 반도체 통합이 아닌. 뭐 파운드리를 이론화한다든지 뭐 등등.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패키징 테스트 업체들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차세대 미세 공정에서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네요. 삼성전자는 여기 이제 서막을 알렸어요. 좋습니다. 3나노의 서막을 알렸어요. 주가도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실제로 갔어요. 네. 현재 7나노 이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좀 아쉽습니다. 이제 여기 선단 공정, 첨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9가 TSMC입니다. 말하기 싫지만 1위 삼성입니다. 좀 아쉬워요. 네, 솔직하게. 아쉬운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밀리는 것도 조금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3나노에 관해서는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고 단지 엔비디아, GPU, 퀄컴, 스냅드래곤 3나노 수주 진행 협상 중입니다. 네. 결국 3나노에 왜 엔비디아하고 퀄컴하고 수주 진행에 관해서 협상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종합반도체고 겁도 날 텐데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시장 경제입니다. TSMC가 독주를 하게 되면 과연 엔비디아하고 퀄컴이 편할까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봅니다. 그게 뭐라고 하죠? 과점이죠. 거기다가 이제 좀 더 과하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독과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독과점입니다. TSMC가 독과점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가격 인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TSMC는 엄청 비싸게 받습니다. 뒤에 써놨지만 달러당 20불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퀄컴도 어떻습니까? 어쨌든 TSMC 다음에 기술력이 확고한 쪽이 삼성전자인데 계속 타진을 해보는 거죠. 너네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협상을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객들은 삼성전자를 필요로 해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미소공정에 관해서 승부 띄웠어요. 3난으로. 빨리 수율 개선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수율 개선 못하면 어떠냐? 그건 저희의 역할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역할입니다. 이재용 회장 이하 반도체 팀의 성과물이지 여기를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에요. 여기가 뒤처지게 되면 TSMC에 밀리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퀄컴이랑 엔비디아는 여기를 이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요. 웨이퍼 한 장당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계속 로브콜을 막 보내줘요. TSMC랑 경쟁 좀 해봐. 가격 좀 줄여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시장은 경쟁을 원합니다. 싸움 붙이는 거예요, 여기. 파이트! TSMC 삼성전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에요. 3나노로 서막을 알렸습니다. GAA로 가요. 그죠? TSMC는 핀펫으로 가고.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DSP가 이번에 AD라든지 코아시라든지 가온칩스가 먼저 주가 퍼포먼스가 100% 이상 저점 대비 올라가준 이유가 뭐였냐면 이 모멘텀이 원했던 거예요. 이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 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뒤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아주 이게 표가 잘 만들어 놨던데 아주 훌륭한 표인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기술 로드맵입니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만 보시면 돼요. 뭐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정입니다. 7나노, 뭐 5나노, 4나노 등등 여기에요. 자, 여기가 2022년 4분기, 여기 2023년 4분기입니다. 올해죠 지금. 삼성전자는 뭘로 갑니까? 게이트 어라운드, 그죠? TSMC는요, 핀펫 이걸로 가요 지금. 그리고 밑에 인텔이 있어요. 인텔은 그냥 빼죠. 네. 어디서 인텔이 감히 삼성전자에게 그죠? 여기 두 개 싸움인데 현재 수율이 TSMC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핀펫으로. 자, 게이트 어라운드로 가요. 게이트 어라운드가 여러분들 1장 1단이 있다는 거 다 설명드렸어요. 원가 일단 더 비싸고요. 단가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대신 효율성, 전력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원가 경쟁력, 단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만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이걸로 승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수율이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그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받아보면 아직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저희 방송국에 계신 PD분들이 거의 반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니까 GAA, 핀펫 뭐 이렇게 있어요. 이 삼성전자, 이 TSMC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고 TSMC도 GAA 합니다. 언제 하냐? 2나노 때 하겠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그냥 특허 이런 게 아니고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그러니까 3나노를 네. 삼성전자는 GAA로 했을 뿐이고 삼성전자의 전유물 같은 게 아닙니다. TSMC는 핀패드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수율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TSMC는 핀펫으로 3나노 잘 나오고 삼성전자도 중국에 이미 3나노 나가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TSMC는 언제 게이트 오러라운드 합니까? 2나노 때 하겠다 그랬습니다. 2나노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MS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들 핀펫으로 3나노까지 해보고 삼성전자가 하는 걸 보고 게이트 오러라운드를 하는데 별로 잘 안 되네?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TSMC는 2나노 때는 어쨌든 효율이 높아지는 게이트 오러라운드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내용을 쭉 봤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상존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가는요, 미래 상황을 반영해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업황이 이제 언제 턴 될 것이냐, 이거를 다 알고 싶어요. 업황 턴. 이거를 쪽집게처럼 알면 좋죠, 여러분들. 제 회원들이 10만 명은 되겠죠.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대유 변수라는 게 계속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또 일명 경기 민감주라고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르지만 자, 이렇게는 전부 다 동의합니다. 네.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하반기에는 개선은 될 것이다. 거의 다 동의해요. 시기의 문제지. 자, 문제는 반도체 주가 하락세입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차트는 못 볼 것 같고요. 이따 공개 방송 때 좀 보는 걸로 하죠. 문제는 반도체 주가의 하락세인데 이제 이 반도체 주가가 바닥을 찍었느냐 여기로 이제 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고통의 터널은 지났느냐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쪼그라드는 걸 보면 주가는 더 빠져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주가는 이미 올랐고 지금은 조정 구간입니다. 눌림목. 오늘도 삼성전자 수급이 외인 수급이 100억도 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1% 넘게 뛰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반영이 되었고 이미 주가 밸류는 충분히 싸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업황턴을 읽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읽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죠, 여러분들? 해가 뜨고 나면 늦습니다. 주가는 6개월에서 8개월 선반영이라 해요. DDR 교체 수요, 사파이어 레즈는 6월에 옵니다. 5월, 6월에 와요. 전방 산업은요, 경기 소비 심리와 맞물립니다. 업황을 이제 보고 들어간다? 자, 제가 장담합니다. 업황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게 뭐냐? 이제 반도체가 바닥일 때 안 사고 이미 올라가 있는 새 업황이 턴됐구나. 그러면 이미 이만큼 와 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들어와서 조금 올라가는 거 여기 폭탄 돌리기밖에 안 됩니다. 요 그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그림 뭐냐?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의 응용처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37%가 들어가고요. 통신에 33%, 소비 가전 10%, 산업 전장, 자동차죠 8%, 자동차 전장 10%, 방위, 의료, 기타.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답니다. 네. 이 제품들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랍니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절대 반도체 없이는 지금의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업황 반도체이지만 배신은 없었고 긴 터널은 지나가고 있다. 못다한 이야기는 뭐 조금 쉬고 7시 10분부터 김민준 TV에서 유튜브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5강 때 한번 다뤄봤습니다. 내일 뭐 걱정도 많으실 텐데 시장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항상 좀 어둠 속에 있는 섹터를 잡아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